반갑습니다. 제가 좀 확인 좀 잠깐만 해보고요. 제가 좀 확인 좀 잠깐만 해보고. 됐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뛰어와가지고. 어제 하루 쉬었어요. 어제 하루 쉬었는데, 어제 이제 제가 와우넷에서 갑자기 공방을 하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루 쉬었습니다. 이제 공개방송을 이제 거의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좀 쉬게 됐습니다. 아, 머리가 좀 이상한데?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나 왜 이렇게 머리가. 아, 이제 거울도 못 보고 지금 뛰어와가지고,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거, 화면 먼저. 예, 알았습니다. 자, 우선 시장 얘기 먼저. 어제 이제 하루 이제 시장 얘기를 못 해가지고, 그쵸? 하루 시장 얘기 못 해서. 근데 제가 아마 이제 엊그저께 얘기한 맥락하고 똑같아요. 엊그저께 얘기한 맥락하고 거의 흡사한데요.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에 따라 저는 시장 보는 게 지금 좀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죠? 고용지표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고용지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주 후반에 있죠. 지금은 비추세 구간이고요. 상승도 하락도 아니에요. 하락도 아님. 사실 명백해보면 이렇거든요. 이런데 지금 보면 이 9월 첫 거래일 날 제가 이거 이 얘기는 했을 거예요. 뭐냐면 9월 1일이네요. 9월 1일 오후에 이결제 동반해서 쭉 뺐어요. 이걸 뭐 단순하게 시장이 하락 전환했다고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수급이 외국인이죠. 단기적인 수급이 어떤 뭐 미장두 시장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잠깐 들어온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즉 이건 1박 2일 코스. 이러고 나면 오히려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 딱 그거잖아요. 딱 그리고 다음날부터 오늘까지 반등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뭐 추세가 바뀐 건 없어요. 추세가 없어요 아직은. 그냥 패턴 안에서 움직이는 게 답니다. 다기남. 자, 요거 이해 되시면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요거 제가 엊그저께 얘기한 얘기예요. 엊그저께 요거 뺄 때 요거 금방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냥 단기적으로 누가 던진 거다. 외국인이, 누구도 아니죠, 외국인이. 이거 올라온 게 너무 당연하다. 얘기를 그렇게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파생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면 자칫하면 하락전환이라고 생각할 법도 해요. 왜냐면 이 하락이 조금 무섭긴 했거든요, 제가 봐도. 무섭다기보다는 들어오는 수급에 대비해서 되게 약했거든요, 이날 오후에. 어쨌든 제가 보는 건 이거고,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다, 오히려 이렇게 올라오는 게. 그리고 여기 매수사인도 떴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오히려. 9월 2일 시작하자마자 매수사인 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보면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해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합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오늘 3,000당 세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닥인데요. 아, 지수 여기 말고 여기서 볼까? 여기. 여기서 봅시다. 자, 여기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 패턴 안에 있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왔다 갔다 해봐야 그냥 이 패턴 안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그쵸?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비추세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코스피 볼까요? 코스피도 비슷해요, 근데. 01. 공매도? 아, 저는 공매도는 공매도 하는 법도 까먹었는 사람인데. 예. 자, 코스피도 사실은 이래요, 그냥. 그냥 패턴화에 있는 게 다예요. 별게 없어요, 지금. 이걸 가지고 자꾸, 이게 지금 추세가 없고, 아직은 뭔가 더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고 하다고 시장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억지로 상승이니 하락이니 논할 필요도 없는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요 기간이 두 달이 됐잖아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승 전환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네? 아셨죠? 이 기간이 길어지면 지금 한 두 달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수가 더 못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한 지가 지금 한 두 달 됐잖아요. 이렇게 요게 제가 봤을 땐 길어봐야 세 달이에요. 보통 이런 거는 길어봐야 세 달. 두 달째부터는 언제든지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이제 기간 조정을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두 달째부터는. 짧으면 두 달, 길면 세 달 정도로 보는 게 제일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패턴화에 있고 딱히 뭐 추세도 없고 뺄 것 같으면 올라가고 뭐 이런 시장인데, 올라갈 것 같으면 또 빠지고 그냥 그 시장이지만, 이거는 당연히 기간 조정을 겪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요게 어느덧 그러면서 시장 별론데 하면서 이 시간이 벌써 한 두 달은 흘렀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당장 내일이죠. 내일 이제 고용지표 발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일정들이 이번 달에 국회 일정도 계속 있고, 그래서 어떤 분기점이 좀 될 수도 있다. 뭐 막연하게 무조건 장이 좋아질 거다까지는 아닌데, 저는 일단 상승에 무게를 두지만 제가 우려하는 포인트들도 조금 있어요. 일정상 추석 연휴에 항상 시장이 약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추석 연휴가 10월 초니까. 그리고 사실 뭐 그 국회 일정도 일정인데, 그 기업 거버넌스 관련된 시장의 어떤 그 우리 시장에 플러스 점수를 주던 부분들이 많이 없어질까봐, 많이 퇴색될까봐에 대한 우려? 뭐 그 부분이 시장에 많이 또 반영이 된 것도 있기는 한데, 그런 정도의 우려는 저 역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만 봐서는 상승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한번 좀 볼게요. 종목들을 한번 좀 보겠는데, 우선 오늘 아침에 시간에부터 좀 특이한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건 회원방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 시간에선 이쪽이 그냥 강했는데요. 2차전지, ESS, 테슬라 관련 뭐 이런. 근데 이제 테슬라 관련주는 보니까 권리락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뭐 빼고. 2차전지, ESS. 근데 2차전지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LNF 눈치보기입니다, 지금. LNF 눈치보기예요. 왜 그러냐면, LNF가 2차전지 최근 하락을 이끈 거니까. 그 ESS는 아침부터 리포트나 혹은 이제 뉴스가 좀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이쪽이 시간에 셌다고요. NXT 시장에서. 근데 정작 장뚜껑 여니까 LNF가 3% 갭 떠가지고 보합까지 밀렸어요. 이러니까 2차전지가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힘을 못 내는 거예요. 이거 지금 2차전지 여기 다 올라간 것 같지만 이거 시간에보다 내려온 거예요. 시간에에서 LG엔솔이 아마 5% 올랐었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저는 다 전부 뭐 대부분이 이 LNF에 많이 기인한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그런 얘기는 했을 겁니다. 만약에 2차전지가 뭔가 반등을 하려는 낌새가 있을 때는 리튬 관련주 쪽에서 오히려 단기 매매는 더 가능해 보인다 라고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예. 잠깐만. 요거. 예. 2차전지 반등 시 기술적이라고 해야겠죠. 일단은 지금은 기적 반등 시 단기 매매는 오히려 리튬에서 기회가 있을. 자, 이거 기억나시면 2번 한번 쳐보시고요. 요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오늘 약간 그래요. 예.
약간 그런데 이제 문제는 LNF의 눈치를 보다 보니 LNF가 또 쭉 내려오니까 보합까지 내려오니까 거기서 스탑이 되고 그 매기가 딴 데로 갔어요. 네, 그 매기가 딴 데로 가서 IT에서 일부 돌고 바이오에서 일부 돌고 약간 이런 식입니다 지금. 바이오만 간다 뭐 IT만 간다 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시장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어요. 예. 기억나시죠? 제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아무튼 이제 그런 메커니즘에 따라서 지금 금융시장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골라놓은 종목이 하나 있기는 한데 가격을 한번 잠깐 보고요. 예, 조금만 잠깐만요. 이거 얼마야? 여기 조금만 더 볼게요. 예. 잠깐만요. 아 그냥 오늘 관심 종목 얘기할게요. 오늘 관심 종목 그냥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네,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관심주 코드번호 215600입니다. 누군가에게 좀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는 종목이긴 해요. 자, 신라젠입니다. 215600 맞죠? 예. 관심 가격대는 3,080원부터 현재가로 할게요. 현재가가 3,145원 뭐 이러고 있는데 3,150 이렇게 할게요. 3,080원부터 3,150원 그리고 리스크 관리 가격대는 뭐 좀 봐야 되겠어. 잠깐만요. 이거 사실 제가 회원방에서 오전에 매매하려다가 말았거든요. 제가 아마 엊그저께도 그 종목을 했는데 그거 어제 많이 올랐었을 텐데. 잠깐만요. 요거는 이거 얼마야? 주가가 요렇게 이거 얼마야? 여기 고가. 잠깐만요. 차트가 실화전이니까 2950 진짜 짧게 봅니다. 예, 짧게 볼게요. 리스크 관리 가격대 좀 짧게 놓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사실 아니에요. 신라젠이 이제 선입견을 버리자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바이오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 요즘 바이오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거 이것도 얘기 드렸을 거예요. 얘가 제일 잘 나가거든요. 헬릭스미스. 근데 헬릭스미스도 누군가에겐 엄청난 좀 선입견이 있는 종목일 거예요. 헬릭스미스도. 네, 헬릭스미스도 이게 구 바이로메드 예전에 제일 잘 나갔던 코스닥에서 엔젠시스로 유명한 그 회사거든요. 엔젠시스가 되게 오래된 신약 후보 물질이죠. 그거 가지고 이제 중국 기대감? 그걸로 지금 이렇게 땡기고 있는 건데 엄청 올랐어요. 얘가 아무튼 제일 셉니다. 최근에. 근데 월봉 보면 오른 게 아니죠. 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월봉입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진짜 초라하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빠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전 좀 있어요. 이쪽 그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바이오 매드팩토도 좋네. 이거 매드팩토도 왕년에 엄청 잘 나가던 종목이에요. 요건 아마 키트루다랑 뭐 같이 뭐 임상진행 이거 보시면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빠졌다고요. 얘도 11만 7천원부터 빠져가지고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오늘 뭐 올라오네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요런 분위기가 전 좀 있어 보이거든요. 요 바이오 쪽에서. 그래서 사실 제가 엄청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나 신라젠. 이거 뭐야 올라왔네.
여러분이 올리셨나요? 여러분 이거 좀 분명히 관심 가격대가 있습니다. 관심 가격대가 있어요. 참고하시고 실러젠도 올라왔네. 얘도 오늘 사실 꿈틀대요. 꿈틀대는 자리에요 지금. 241선 베이스로 해서. 그리고 여기서 딱 보면 패턴이 딱 생각나야 돼요. 자, 뭐가 이거 혹시 보이십니까? 이게 딱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요거 보이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요 패턴이, 요런 차트를 딱 보면, 요런 비스무리한, 요게 보이시나요? 이게 요즘 되게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헤드앤숄더 뒤집어 놓은 거. 예, 요런 게 딱 보이시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예. 이렇게 가는 거. 제가 이런 차트 지금 몇 개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이제. 딱 이거예요, 그냥. 예전에는 보면요. 예전에는 어떤 패턴이 많았냐면, 예전에는 어떤 게 많았냐면, 예전에는 이런 게 많았죠. 전통적으로는 뭐 이렇게 돌리는 거, 짝꿍댕이니 뭐니 해서. 그래서 요게 저점을 살짝 위에서 돌리던가, 혹은 뭐 심지어 저점을 살짝 이탈할 때도 있기는 했어요. 뭐 이렇게 돌리든가. 근데 요거를 가장 사람들이 정석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요거 저점이 살짝 올라가는 거. 물론 이 패턴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헤드앤숄더를 뒤집어 놓은 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렇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여기 저점을 깨잖아요. 여기서 손절 물량이 막 나오겠죠. 그거 받아먹고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손절 물량 받아먹고 올리는 거라고. 그래서 이 패턴이 많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여튼 이것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잘 가지 또. 자, 이제 관심 종목 얘기 드린 김에 제가 관심 종목 얘기 드린 것들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뭐 제가 리딩까지 하지는 않고요. 제가 엊그저께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드린 게 이제 스맥이에요. 제가 지금 정확한 가격대까지는 생각은 안 나는데 엊그저께였을 거예요. 어제는 제가 이제 공방 때문에 좀 쉬었고 들어올 수가 없었고. 이거 수익들 내지 않으셨나요? 이거 어제 급등하던데 아침에 보니까. 어제 아침에 한 8, 9% 급등하던데. 제가 이거 아마 이 시간에 엊그저께 얘기를 하면서 스맥입니다. 빠르면 오후에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는 드렸을 텐데, 사실 오후에는 움직이질 않고 횡보했고요. 이제 다음날 아침에 움직였어요. 예. 다음날 아침에 움직였습니다. 이거 수익 내신 분들 한번 3번 쳐보세요. 수익 못 내셨나요? 이거는 매매하기 좀 쉬웠을 텐데. 좀 매매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매매할 거는 매매를 하는 게 맞고요. 이제 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도 개 중에는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지금 흐름만 봐서는 오름 테라퓨틱이, 여기 오름 테라퓨틱이 제가 지난주에 처음 이제 관심주로 이제 제시를 한 거지만, 그때 아마 26,000원 얘기를 했을 거고, 지금 뭐 한 10% 올라왔나? 10% 조금 더 올라왔죠? 29,000원이니까. 근데 차트는 완전히 뭐 서있죠, 그냥. 이런 거는 조금 들고 가봐도 되겠죠, 사실. 그런 류의 종목이죠, 애초에. 뉴프렉스. 이런 거는, 예, 제가 여기 241선 요 기준선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 요런 차트를 뜯어보면요. 요날 반등 가능성이 일단 있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요날도 반등 가능성이 있었고, 이거는 성공했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죠. 여기는 좀 단단한 자리라고 해요. 만만한 자리 아닙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전형적으로 눌림목 반등이 나온 거고요, 이런 거는. 그리고 사면, 이것도 오름테라처럼 그냥 쭉 올라왔어요. 네, 사면도. 그래서 그냥 쭉 올라왔고. 원익은 아마 다음날 그날 바로 급등을 했습니다, 오후에 바로 급등을 했는데, 지금 자리가 또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딱 눌림 자리. 근데 눌림 자리에서
도지나 짧은 단양봉 나오는 게 좋거든요. 지금 딱 도지잖아요. 도지 두 개째네요. 괜찮은 포인트인 것 같고, 코스텍시스도 딱 반등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1,500원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가격이다라고 했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500원 안 가고 560원까지 갔네요. 500원 안 가고 바로 반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애초에. 깨지면 안 되는데, 전형적인 눌림 반등 나온 거고. 아마 지금 그냥 밀린 게 얘일 거예요. 세명전기가 조금 그냥 밀렸을 거고, 요게 아마 만원 부근, 요 만원 부근 여기인데, 근데 얘는 실적이 일단 좋기는 해서 아마 리바운딩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요 만원 부근에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게 장점이 뭐냐면, 여기서 조금 지금 이틀 더 밀렸잖아요. 조금 더 밀려도 최소한 여기까지는 와요. 최소. 여기까지 오는 거는 약간 최소 영역이라서 요 실적도 좋고 하니까. 근데 조금 메가리는 없네요. 지금 제가 또 이걸 계속 움직이는 걸 봤는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 중에 제일 메가리가 없게 움직이는 게 얘예요. 세명전기가. 근데 이제 가격대는 요 만원 초반이면 또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근데 올라올 때에 움직이는 강도를 봐서 좀 매매를 해야겠죠. 그리고 실적 좋으니까 올라올 겁니다, 이런 거. 그렇게 좀 보고요. 나머지는 약간 제 생각대로 대부분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제 생각을 약간 이탈해서 움직인 게 얘예요. 세명전기가 저는 만원 깨지면 저점 나오고 올라올 거라고 봤는데 9,570원이니까 만원 조금 더 깨졌죠. 저는 9,900원 정도 저점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생각보다 조금은 더 밀렸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리뷰 아닌 리뷰 같은 뭐 이런 잠깐 코멘트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방송은 이제 올해 계속 이어가다 보면 이 종목이 나중에는 많이 쌓여 있겠죠. 그때는 지금처럼 하나하나 다 얘기는 못하게 되겠죠. 언젠가는. 예를 들어 종목이 여기 계속 이렇게 쌓였는데, 종목이 여기 쭉 다 쌓이고 여기 쭉 다 쌓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만 해도 1시간 반 가겠다. 그쵸? 나중엔 그렇게 되겠죠? 지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일단 하나하나. 그때는 이제 최신 지난 일주일 종목 이렇게만 좀 한 번씩 언급 드리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이제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다른 분들처럼 PPT를 준비하는 걸 그닥 선호하지는 않아요. PPT 준비보다는 그냥 시장 보면서 생각나는 대로 지금 현재 리얼타임 시장에서 제가 느끼는 것들을 그냥 전달해 드리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 자, 오늘 바이오 중에 킵스팜하고 올라가는데요. 이게 좀 많이 빠졌던 바이오인데 제가 볼 때는 얘 오늘 바이오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예. 물론 뭐 바이오로 가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이제 바이오 플러스 그 ESS 폐배터리 이쪽 모멘텀 같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쪽이 좀 센 게 있어요. 그 시총이 작은 거지만 이지트로닉스라고 얘가 이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러면서 킵스파마도 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영장류 대상 그 비만 치료로 핫했다가 최근에 한 2달 조정 세게 줬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좀 리바운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고바이오랩도 요즘 계속 튀네. 일동제약은 네. 이틀 전에 저도 이거 이제 유튜브 방송을 끝내고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잖아요. 이게 보니까 시장에 루머가 좀 돌았나봐요. 그래서 그 비만 치료제 자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 비만 치료제 데이터 값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루머가 있었나 본데 그거를 약간 일갈할 수 있는 회사의 공시가 나오면서 올라왔습니다. 그 회사의 공시라는 건 9월 말경에 이제 정식으로 GLP-1 관련된 자회사의 임상 데이터 값을 발표를 하겠다 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그래서 밑꼬리를 길게 달고 쭉 올라온 겁니다. 네. 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전히 살아있네요. 이날 아마 제가 그 얘기는 했던 것 같네요. 22,000원은 살려야 된다고 요날
9월 2일날. 근데 뉴스와 함께 살렸어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 중에 제일 특이한 게 퓨처캠이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도 조금 이거는 이제 여러 생각이 좀 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퓨처캠 왜 오른지 혹시 아시나요? 퓨처캠 오늘 상승 이유. 이거 아시는 분 2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퓨처캠이 오늘 왜 상승을 하고 있나요? 이거 아시는 분은 지금 시장을 되게 그래도 디테일하게 보고 계신 분이에요. 예. 시장의 그 디테일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이 시장의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진짜 없으신가요? 그 제가 관심 종목으로 얘기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유튜브 관심 좀 참고용입니다. 참고용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의 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참고용이다. 알겠죠? 예, 성우투자하십시오. 예, 이거 보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답 나왔습니다. 맞아요. 번호만 치셔도 되는데. 맞아요. 이유는 엄민용입니다. 이유가 그냥 엄민용이에요. 이게 진짜 좀 어이없지 않아요? 이유가 엄민용이라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예, 바이오 에너지인데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바이오 에너지죠. 사실 알테오젠 때부터 잘 나갔죠. 이게 왜 오늘 이 사람이 보고서를 썼는데 이 사람이 보고서 쓰면 지금 가요. 그 밈을 하나 만들어낸 주식이 하나가 있죠. 그게 올릭스. 올릭스가 며칠 전에 보고서 나오고 상한가 갔어요. 이게 3일 됐나? 3일 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 나오니까 바로 10몇 프로 그냥 떠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거는 딴 게 아니라 그냥 현재 시장에서 이런 트렌드도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런 트렌드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니,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바이오를 보긴 봐야겠는데 바이오 종목이 너무 많아서 뭘 볼까? 근데 얼마 전에 올릭스가 신고가를 갔네? 근데 이 사람이 보고서 쓰자마자 신고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퓨처캠은 어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오히려 어제 있었어요. 어제. 그래서 어제 올랐었거든요. 그 임상 이상 관련된 이슈가 있어가지고 임상 이상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어제 올랐습니다. 오늘 갭상승할 이유는 아니죠. 어제 올랐어야지. 어제 오르기도 했어요. 실제. 오늘 갭상승의 이유는 사실은 보고서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 올릭스가 그 보고서 이후 이렇게 상한가 갔거든요. 보고서 나온 날 갔어요. 나온 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 관심들이 또 형성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이씨. 이거 실수다, 이거는. 실수입니다. 제 힌트 매매하고 있는 게, 회원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게 있는데, 화면이죠. 아무튼 넘어가시고, 이거는. 자, 봅시다. 다른 거. 최근에 이제 로봇주 얘기 잠깐만 드려볼까요? 로봇주 얘기는 제가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로봇주는 계속 보시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엄연이고 뭐고. 관심 섹터 얘기 잠깐 좀 드려보면, 바이오는 필히 봐야 돼요. 필히 봐야 하는 섹터입니다.
바이오는 필히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금리 인하기니까요. 예, 금리 인하기. 그러니까 바이오는 필히 봐야 되는 섹터고요. 예, 제가 주요 섹터에 대한 코멘트 한 줄씩 한번 날려볼게요. 주요 섹터에 대해서 한 줄 평. 예, 바이오는 이렇습니다. 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한 줄 평. LNF가 반등을 시작해야, 이렇게 한 줄 평. 그다음 반도체에 대해서 한 줄 평 좀 남겨보면, 반도체. 저 반도체가 좀 저는 애매한데, 전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레벨업을 하는 구간에서 대장주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구간이 나올 거라고는 보는데, 그 구간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게 힘을 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도 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관심이 있다면은 사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소부장 보시는 거잖아요, 거의 다. 저는 이쪽은 약간 종목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종목별로. 네. 선택을 좀 잘 해야. 네. 반도체는 이따 조금 더 심화돼서 얘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아무튼 좋기는 좋은데, 요 다음 스텝에서 지수가 빠바방 치고 갈 때 셀 섹터고, 지금 당장은 바이오를 봐야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2차 전지는 기술적 반등만 노려야 되는 그 구간은 탈피했던 것으로 여전히 보여지나, 바닥에서 많이 올랐고 거기에서 LNF가 하락의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얘가 뭔가 돌아서야 2차 전지는 투심이 개선이 될 거고, 그러면서 좀 올라오겠죠. 딱 그런 이제 차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주요 섹터에서 조금만 벗어난 로봇 한번 볼까요? 로봇은 저는 계속 봐야 된다. 계속 봐야 한다고 봅니다. 뭔가는 단순 테마를 넘어서 갈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키워드가 너무 세요. 노란 봉투법하고 일론 머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일론 머스크? 이 키워드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 테마 넘어설 거예요, 아마. 노란 봉투법도 이게 내년 3월까지 계속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최근에 파워뉴스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파워뉴스 많이 나오는데, 노란봉투법이 이제 발효가 되는 건 내년 3월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요 노란봉투법을 좀 보완하는 또 그러한 방안도 지금 고심 중이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또 뜨더라고요. 근데 계속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한마디로. 그러면 거기에서 촉발된 움직이기 시작했던 섹터가 얘잖아요. 로봇이잖아요. 이거는 단순하게 뭐 하루 이틀 해먹는 테마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건데 글로벌리하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뭐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옵티머스가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의 가치의 80%까지 차지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로봇은 아무튼 전 로봇도 되게 좋게 봐요, 지금. 로봇도 되게 좋게 봐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나? 화장품은 좀 지금은 별론데, 화장품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은 조금 반등 시도도 하고 하는데, 화장품 지금은 별로예요. 조선 얘기 잠깐 드려볼게요. 조선. 예, 조선은, 지금은 야수의 영역. 예. 딱 한 줄 평. 야수들은 매매하셔도 됩니다. 예. 야수까지는 아니어서 저는 매매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이쪽은 야수의 영역입니다. 선수라고 할까? 뭔가 야수 이러면 부정적이죠. 선수의 영역. 선수의 영역입니다. 오늘 조선 기자재 포함해서 조선 보면요. 오늘도 상한가 관계 또 나왔어요. 삼형 엠텍이라고. 이게, 지금 상한가 풀리긴 했는데, 아까 상한가였거든요. 저게 이제 조선 기자재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와, 이게 이렇게 치고 갔어요. 최근에. 이거 진짜 무거운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 조선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조선주가 좋다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심지어 뭐 몇 달 전에는 조선주가 나빴나요? 조선주는 항상 좋았어요. 조선주는 항상 좋았는데 그 마스가라고 해서 요 한미 정상회담을 끼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약간 단기로는 과열 분위기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 이슈 때문에. 약간 단기로는 그 이슈가 과열 분위기로 만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여전히 제일 좋은 섹터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면 조선이거든요. 원래 조선 섹터는 한번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면 되게 오래 가요.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조선의 이 장기 사이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아직도 기간으로 보면 좀 많이 남았다라고 보는데, 이런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분명히 이제 단기 이격을 좁히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필연적으로. 근데 그러고 나면 또 갈 거예요. 이게 조선이 이게 애매한 건 뭐냐면요. 지금은 이제 선수의 영역이긴 한데 장기론은 계속 좋아요. 현재로서는 지금은 선수의 영역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점에 자칫 물리면 한 20-30%는 쉽게 물릴 거죠. 아마. 근데 또 들고 가면 또 올라올 거예요. 조선 사이클은 꽤 길 겁니다. 그래서, 딱 그 템포 조절은 필요하다. 근데 사실 이게 관성이라는 게 무서워서 그런데도 계속 더 올라가고도 하죠. 이제 관성이 그만큼 무서운 건데, 근데 더 올라가고 하다가 버티다 못해서 이제 안 가던 무거운 애들, 오리엔탈, 전공, 삼형, 엠텍, KSP, 케이프, 와, 심지어는 동방성기까지 이런 게 이제 가는 겁니다. 진짜 안 가던 애들이거든요. 조선 기자재에서도 제일 밑단에 있는 애들. 원래 조선 기자재 하면 엔진, 탱크, 보냉제 요런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미 다 많이 올랐고, 엔진, 탱크, 보냉제 이런 애들은 다 많이 올랐다 보니까 진짜 안 가던 애들까지 이제 이번에 다 땡긴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파동이 심지어 있지만 선수의 영역이긴 하다, 이쪽은. 약간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조금 시장 보면서 좀 두루두루 이야기 드릴게요. 잠깐만요. 좀 확인 좀 하고. 모니터를 볼 때와 핸드폰을 볼 때 예. 핸드폰 글씨는 잘 안 보이고 모니터는 그거보다 좀 더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아주 잘 보입니다. 안경을 끼니까. 안경을 벗어야 핸드폰이 잘 보이는데 참 미치겠네 진짜. 눈 아파.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과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는 있지만 이제 종목들도 여러 개 봐야 되니까 제가 뭐 다른 모니터로도 종목을 사실 보기도 하고 뭐 하는데 계속 봐야 되니까 그 얘기 잠깐 드릴까요? 바이오 얘기 조금 더 드려볼게요. 바이오 이제 오후에 그 히트존 방송하는 거 제가 가끔 보거든요. 좀 웃겨가지고 가끔 보는데 거기서 나오는 분이
계속 똑같은 단어 계속 얘기하시는 게 전 재밌더라고요. 뭐, 뭐를 뭐 익절을 해야 된다. 지금 막 올랐다 해서. 익절. 한 2, 30번 얘기하던데. 나는 웃겨 죽겠던데. 앵무새 같아가지고. 자, 그 바이오 얘기 잠깐 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 얘기 잠깐 했잖아요. 역헤드 요즘 패턴 되게 많다고. 예를 들면, 아무거나 한번 쳐봅시다. 생각나면 그냥 얘기해볼게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거 역헤드예요. 이게 왜 역헤드예요? 이게 왜 역헤드냐면, 이렇게 역헤드예요. 이렇게 해요, 지금. 여기서 역헤드가 나왔어요, 이미. 근데 한번 밀었다 돌리긴 했죠. 이거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1번. 예. 얘는 이제 이게 각이 선명한 역헤드는 아니에요. 난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냐. 각도가 선명해서 고저가 확 이렇게 나뉘는 그런 역헤드는 아니고 좀 완만한 형태기는 한데, 이것도 역헤드예요. 이거 역헤드고, 요거를 그냥 추세로만 보려면 요렇게. 추세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역헤드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얘도 역헤드예요. 얘는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 얘기 드린 종목이거든요. 어제 공개 방송. 제가 어제 유튜브를 못 했잖아요. 공개 방송 진행하느라. 근데 이거 보시면 이거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시면 2번 한번 쳐보십시오. 예. 요거 보이시나요? 요즘 요런 게 되게 많다니까요.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을 한 이유는 이거 보여가지고 그냥 한 거였어요. 어제 한 점심 때쯤 아마 했었을 겁니다. 보이시죠? 재밌죠? 예, 여기 그림 그려가면서 하니까 좀 재밌지 않나요? 나중에는 이제 온갖 거에서 다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꼭 이제 역헤드뿐만이 아니라 이제 차트 패턴을 막 공부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것만 보이는 시점이 오거든요. 예, 여튼 이것도 약간 그런 패턴이에요. 신라제는 왜요? 신라제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야, 이제 계속 올라가네. 아이고, 신라제는 딱 그겁니다. 제가 이제 관심주로 신라제를 언급을 한 이유는 사실은 별거 없어요. 저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저 신라젠이 무슨 신약하는지 잘 몰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러면 좀 무책임해 보일 수 있지만, 저 이게 뭔 신약하는지 잘 몰라요. 신라젠은 좀 유명한 회사인 건 다들 아시죠? 왕년에 유명했잖아요. 여러 사건, 사고로. 근데, 제가 이제 리스크 관리 가격 때는 조금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짧게 잡아놓은 건데, 예, 짧게 잡아놓은 건데, 제가 지금 오늘 신라제는 이제 이거 좀 지금 방송 시작하자마자 얘기를 드린 거잖아요. 왜 그랬냐면 이제 오전에 시장을 보니까 가장 좋은 섹터가 뭐냐라고 하면 바이오로 보이는데 바이오 같은데 바이오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센 놈이 뭐냐에 대해서는 최근 제일 센 놈은 사실 헬릭이거든요. 헬릭 스미스. 얘가 대장이에요. 얘가 대장. 물론 결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오늘 보면 헬릭 스미스도 움직이죠. 그 뭡니까? 매드팩토인가? 매드팩토도 움직이죠. 이게 다 과거에 한 가닥씩 했던 그 바이오거든요. 근데 얘네 차트가 지금 다 좋아요. 얘는 많이 올랐고 매드팩토랑 신라제는 둘 다 바닥에서 돌리는 차트예요. 얘는 뭐 얘도 약간 얘도 따지면 역헤드. 얘도 역헤드야. 보이시나요, 여러분? 얘도 역헤드네. 저는 이게 사실 이렇게 보고 이거 앞에 특허 이슈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특허 이슈로. 네, 끼가 있는 종목이죠, 애초에. 그리고 쭉 빠져서 241선까지 빠졌다가 지금 돌리는 건데 얘도 역헤드예요. 이거 보이시죠? 보이실 것 같은데. 예. 보이십니까? 보이면 1번.
보이시죠? 얘도 확대해서 보니까 이거네, 또, 얘도. 이것까지 생각한 건 사실은 아니고요. 이것까지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오늘 시장 트렌드랑 맞다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오늘 시장 트렌드 같아서. 오늘 시장 트렌드가 약간 이쪽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신라제는 아예 모르는 회사는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 누구나 엄청 유명했던 회사잖아요. 근데 조금 말을 더 직설적으로 하면은 무슨 뭐 신라제니 무슨 임상이 어떻고 제가 그래서 지금 보는 거 아니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랑 맞아 보인다라는 게 제일 큽니다. 차트 괜찮고. 뭐 단기 매매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단을 이렇게 주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예, 아까 그 현재가가 이래가지고 현재가 3,145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하단을 이렇게 준 이유는 저 하단이 3,080원이 무슨 가격이냐면요. 여기가 대략 한 3,08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기 일봉으로 보면 예, 8월 29일 여기 고점 찍은 요 자리가 3,085원이에요. 그러니까는 밀어봐야 저는 여기 안 깰 거라고 보고 거기 가면 졌죠? 이렇게 본 거죠. 근데 거기까지도 안 내려온 거네. 거기까지도 안 내려오고 한 3,120원에서 3,110원에서 돌렸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많아요. 아무튼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너무 많아서 어차피 제가 뭐 다 불러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논외로 그냥 쭉쭉 치고 가는 종목들도 덜어 있어요. 좀 볼까요? 바이오에서 볼게요. 제가 바이오에서 제일 강조 많이 하는 종목이 뭐죠? 생각나시면 1번 하면, 1번이래.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바이오에서 지금 지난주부터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제일 좋다라고 많이 얘기한 종목이 굳이 따지면 하나 있어요. 예. 굳이 따지면 하나가 있기는 한데, 이제 관심주로 드리진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 저희가 매매하고 있었거든요. 예, 에이프릴. 제가 에이프릴을 사실 제일 좋아해요. 이런 거는 이제 뭐 역해도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이 그냥 쭉 올라왔으니까 그런 패턴은 아니고 그냥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올라가는 패턴. 네. 근데 얘를 한번 보시면 이제 주봉이거든요. 이거. 주봉인데 이제 그 예전에 라이센스 아웃 했을 때의 고점을 형성했던 그 가격대 트라이하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치고받고 하는 과정은 그래도 좀 있을 수 있겠다. 여기가 역사적 신고가 레벨이니까요. 근데 지금 움직이는 거나 흐름을 봐서는 되게 세 보여요. 그래서 조정이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네, 조정이 많이 나올 것 같진 않고 진짜 많이 나오면 23,000원, 진짜 많이 나오면 23,000원, 거기까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아무튼 조금 뭐 이게 좀 누릴 때 아무튼 잘 봐야 될 겁니다. 이런 거는 전 신고가 뚫을 거라고 일단 보는 거고요. 약간 그런 레벨로 보는 주식이 이제 Y바이오로직스도 약간 그런 레벨로. 얘는 이제 보면 이거 그러니까 에이프릴 바이오는 역사적 신고가 레벨. 그리고 얘는 이제 임상 기대값이 있죠. 지금 기존 라이센스 아웃했던. 그리고 사파 플랫폼 기대감이 있고 이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바이오 쪽에서. 얘도 여기가 정말 중요한 가격이에요. 나는 셀비온 보시면 셀비온의 이 자리 뚫기도 어렵지만 뚫으면 포텐셜이 있는 기술적 포인트거든요. 여기서 계속 걸린 건데 이게 이제 상장했을 때 최고가 찍었던 자리예요. 셀비온의 저 자리가 이제 제가 항상 상장주는 첫날 가격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Y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하단 첫날 기록했던 저가 레벨이에요. 이 라인이 전 핵심 라인이라고 봐요. 사실 이 라인이 지금 여기서도 트라이 했었고 여기서도 트라이 했는데 다 돌파가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트라이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라인에 있는 종목들은 치고받고는 할 수 있어요. 돌파를 하려, 아이고, 이게 아니라, 치고야 되는데. 치고받고는 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최대한 싸게 사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거고. 그리고 또 보면, 바이오로 가자. 요즘 보르노이 또 많이 치고 올라왔죠? 보르노이.
얘도 따지고 보면 역헤드인데. 아, 너무 좀 자기적인가요? 너무 좀 그런가? 이것도 근데 역헤드거든요, 사실. 약간의 변형된 형태의 역헤드입니다. 보이시죠? 이런 거. 이렇게. 브로노이도 지금, 근데 많이 올랐어요, 브로노이는. 오늘은 이제 시총 큰 것 중에서는 3,000당 제약 정도가 저는 조금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100점은 아니라서, 전 이 회색선 밑에 있을 때 그닥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점은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단기 저항인데. 네, 패턴은, 보이시죠, 이것도? 아, 너무 똑같은 얘기 많이 해서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이거 역헤드 보이시면 3번 한번 눌러보시죠. 얘도 역헤드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바이오가 이런 게 많네, 지금 보니까. 저도 지금 보면서 느껴요, 보면서. 저도 지금 쭉 언급드린 종목들을 다 체크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서 보이는데, 이게? 뭔가 이게 보이지 않아요? 야, 얘도 그랬었구나. 이 차트가 예뻐 보였구나, 그래서. 예.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거? 예.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패턴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런 오류가 많이 생기죠. 패턴을 공부하다 보면, 이 패턴은 무슨 뭐 어떤 무적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다 원래 그렇게 돼요. 근데 무적은 없어요. 무적 패턴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제 역헤드 예를 들게요. 이렇게 이게 이제 역헤드의 전형이거든요. 이게 전형인데 요게 이제 보통은 요거 이제 나중에 책 같은 거 찾아보시면 더 정확하게는 요거를 줘서 이렇게 돌리는 게 전형이에요. 그러니까는 요 저점보다는 요 저점이 살짝 위에, 요 저점보다는 요 저점이 살짝 위에 일 때가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책에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변형된 패턴도 되게 많지만 핵심은 뭐냐면요, 넥라인이라고 해서 이거는 좀 중요해요. 자, 공교롭게 기술적 강의가 돼버렸는데. 이게 뭡니까? 헤드앤숄더죠. 요게 헤드앤숄더죠. 헤드앤숄더. 고점에서 많이 나온다는 그 헤드앤숄더. 근데 여기서 넥라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요 저점과 요 저점을 이으면 돼요. 여기 한 파동 나오고의 저점과 한 파동 최고점 찍고 다시 요 리바운드 나오고 요 저점. 넥라인이라는 건 요거거든요. 요거의 넥라인입니다. 한글로는 목선이라고도 해요. 책 찾아보시면 한글로 막 써져 있는 책들도 있을 거예요. 목선이라고 합니다. 넥라인. 네, 넥이 목이니까요. 라인은 선이고. 네, 요 넥라인인데, 이 헤드앤숄더가 유효하려면 여기를 깨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여기. 여기를 깨는 순간, 아, 이 패턴은 유효해질 확률이 쭉 올라오는 거죠. 심지어 그마저도 100%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확률로 접근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 패턴이 유효하려면 여기를 깨야 돼요. 여기. 자, 이해되시면 3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요 목선에 여기를 깨야 됩니다. 여기를 안 깨고 이렇게 가면 이건 패턴이 유효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냥 이렇게 타고 가면 추세 타고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돼요. 예, 뒤집어서
제가 지금 오늘 공교롭게 그 역해들을 많이 얘기를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드리고는 있는데, 거꾸로 가면 돼요. 거꾸로. 이게 유효하려면 어디를 뚫어야 되냐면 여기를 뚫어야 돼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를 뚫으면 확률이 쭉 올라가는 거죠. 이게 참, 이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기술적 분석 공부 이것저것 막 하고, 뭐 내용도 찾아보고 하다 보면, 공부를 특히 많이 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 가면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왜 자괴감에 빠지냐면, 100%도 없어. 그러면 이제 저도 사실은 원래 이제, 약간 제가 공대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학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인지라, 막 퍼센테이지 따져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게 어쨌든 너무 이제 그 변형된 것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실제 시장에서는 100%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제가 넥라인을 뚫어야 유효하고, 넥라인을 하향 이탈해야 헤드앤숄더가 유효하고,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주가가 당연히 세게 올라가면 바닥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이게 유효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이 넥라인까지 뚫으려면 좀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바닥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러면 이제 사람 머리 아파집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가장 정석적인 것, 그러니까 변형적인 것도 생각은 해야겠지만, 정석적인 거에선 뭐가 어떻고 하지만 핵심은 이거기는 해요. 핵심은 얘기를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요. 넥라인이란 게 뭔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넥라인을 돌파할 때, 파괴력, 그 확률, 이게 더 높아진다라는 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고 핵심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 정도까지 설명으로 끝내고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리고 이제 제일 배 아픈 종목이 토목큐브인데, 와, 이건 너무 잘 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잘 가요. 이거 언제 사야 돼? 그러니까 실적이 다도 아니에요, 보면. 토모큐브가 지금 시총이 6,461억, 한 6,500억 되는데, 이게 토모큐브의 재무제표거든요. 실적 없죠. 이 실적이 지금 나올 수 있는. 해당 기술의, 뭐라고 해야 되냐? 권위자라고 해야 되나? 해당 기술의 가장 큰, 제가 공대 나와가지고 단어 선택을 하기가 어렵네. 문과, 해당 산업의 기술의 표준을 제시하는 회사. 이렇게 얘기하면 맞겠다. 해당 산업의 기술의 표준. 토모큐브가 약간 그런 케이스. 그래서 지금 실적도 없고, 해당 산업, 홀로 토모그래피라는, 이제 CT에서 발전하는, 이거 제가 TV에서 얘기 많이 했는데, 이거. 지금 병원 가면 우리 CT 찍잖아요. 이게 이제 HT로 바뀔 거라고요. 뭐 지금 당장 안 바뀌겠지만. 요 HT 홀로 토모그래피의 최고 권위자. 그게 토모큐브.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근데 CT는 병원에서만 거의 쓰이는데, 이제 HT는 산업용으로도 쓰인다. 근데 심지어 이제 FDA에서 갑자기 동물 실험 뭐 없앤다 이래가지고 오가노이드가 여기 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확장된 거거든요. 애초에 이 스토리 자체가. 근데 이제 회사 이름도 토모큐브인데, 요게 홀로 토모그래피라는 기술이에요. 홀로 토모그래피. 그래서 움직이는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는 거거든요. 3D로.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 임상이나 이런, 그러니까 사실상은 바이오 산업에 들어가 있는 회사인데, 이제 산업용으로도, 정확하게는 IT 쪽이죠. 으로도 쓰인다고 하고, 오가노이드들도 쓰인다고 하고. 근데 홀로 토모그래피의 최고 권위자는 토모큐브야. 그러니까 이렇게 땡기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좀 진짜 무시무시하게 땡기기는 합니다. 지금 보니까, 실시간으로 보니까 이쪽 움직이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핑거, 서울 옥션, K 옥션.
자, STO 요 얘기는 한번 드릴게요. 뭐 저번에도 한번 드린 얘기이기는 한데요. 이제 9월은 국회의 달입니다. 지금 아시죠? 9월 시작하자마자 국회 개막해가지고 9월 말에 이제 결론 날 것들도 많고 9월은 국회의 달인데 일정이 많이 계속 있어요. 이제 시장 측면에서는 이제 뭐 세제 개편안이나 상법 2나 뭐 상법 3 뭐 이런 것들이나 뭐 이건 이제 문둥그리면 이제 기업 거버넌스 관련된 어떤 법제화에 관심이 제일 많은데 시장에서 이게 시장 기대치를 충족을 할 거냐 못 할 거냐 불확실성은 언제까지 길어질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이거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여기 이제 법제화 이슈가 있는 섹터 이거 STO입니다. 네, STO 그래서 9월달에 봐야 돼요. 조금 작은 섹터기는 한데 법제화 이슈가 있는 섹터는 STO라서 산업군이라서 STO는 봐야 되고 관련된 종목 그러면 정해져 있죠. 갤럭시아 머니트리, 서울 옥션, K 옥션, 핑거 이 정도 보면 돼요. 이 정도 놓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시장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제 시장 지수와도 연관이 크지만 기업 거버넌스 관련된 최대 관련주들이 뭡니까? 지주사잖아요. 지주사 봐야 됩니다. 지주사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뭘 봐야 되냐면 조금 움직임이 있긴 했는데 이제 자사주 비중 체크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상법 3로 넘어가면 뭐 자사주 강제 소각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뉴스들이 많죠. 지주사와 자사주. 지주사와 자사주라고 할게요. 지주사와 자사주 이렇게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9월에는 STO와 요 지주사 이런 쪽은 요런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아셨죠? 아셨으면 3번 한번 9월에는 지주사와 STO는 어쨌든 국회 일정과 관련돼서 계속 봐야 된다. 신라젠 많이 갔어요. 저 지금 안 보고 있어요. 신라젠 얼만데요? 안 보고 있어요. 저 지금 설명하느라고. 와, 많이 갔다. 얼마나 간 거야? 한 번 가고 한 번 더 갔네. 이거 차트 걸리는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자, 이런 설명까지는 드릴게요. 뭐 제가 리딩하는 건 아닙니다. 리딩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차트 복림에 그냥 소위 말할 차트에 대한 해석이라고 해야 되나? 아까 얘기한 그걸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렇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넥라인이 어디입니까? 넥라인이 대략 이렇게 정확하진 않은데요. 대략 이렇게 넥라인 보이시나요? 넥라인 보이시면 1번 넥라인까지 이해되시나요? 예, 보이시죠? 자, 이제 심화 학습입니다. 요 역헤드에 대한 심화 요까지 보이셨으면 그러면 이제 오케이 포인트나 확률에 대한 접근은 알겠어. 그러면 이제 목표가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요. 요 패턴이 시작한 지점이 가장 첫 번째 자리예요. 그 자리가 얼마인가요? 3,400원이네. 이 패턴이 시작한 자리가 일단 1번이에요. 3,300원. 지금 그거보다 뚫었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자리가 어딜까요? 그건 이제 이 패턴을 넘어서서 차트를 봐야죠. 여기 걸리네. 그쵸? 이렇게 해놓고 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매매를 하는 거죠. 리딩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교육 자료로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또 때마침 바로 튀어버려가지고 설명하기가 조금 편해서 이게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으면 2번
리얼타임으로 움직이는 거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는 거네. 원래는 이런 데서 좀 익절을 하면서 매수를 했으면 보는 거죠. 좀 욕심을 내는 물량은 뭐 한 요까지 한번 보는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다 지워버리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패턴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근데, 그래요.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패턴이나 차트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공부하다 보면 되게 재밌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요 책 한번 책 추천 되나? 우리나라 책이 아니라서 어차피. 유명한 책이긴 한데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책이긴 합니다. 특히 차트 패턴과 관련돼서는 이름도 아주 정직하죠. 차트 패턴. 이게 책 제목이 차트 패턴인데 이게 무슨 러시아 사람이 지은 걸 텐데. 예. 요거 아무튼 추천 도서입니다. 예, 뭐 재밌어요. 보다 보면. 근데 좀 그런 건 있더라고. 저는 다 봤는데 이제 얘를 당연히 이게 미국 주식 가지고 얘를 대부분 다 들여놔가지고 그런 건 좀 있는데 뭐 해외 책이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싸서 아쉬우면 뭐 딴 것도 하면 되죠. 뭐 얘는 뭐 이게 움직이는 시점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냥 뭐 특정 가격부터 계속 그냥 쭉 가는 것도 있고 그냥 얘기하면서도 그냥 가는 것도 있고 눌림목 공략이 딱 유효했던 것들이 있고 얘기한 다음날 가는 것도 있고 얘기한 날 오후에 가는 것도 있고 얘기하자마자 가는 것도 있는 거죠. 뭐. 그쵸? 네, 이렇게. 지수는 사실 지수 얘기를 제가 지금 별로 할 거는 없거든요. 이게 참 공교로운 건데요. 이게 트리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많이 성급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부터 지금 올라가잖아요. 신기하게. 이게 주식으로 치면 개미 털기가 된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주식으로 치면 요 파동으로 사람들 놀라게 해서 털어먹고 올라간 게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이런 거죠. 그런 메커니즘도 있지만 그냥 뭐 하나 알고 모르고의 차이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미결제 땡기면서 이때 외국인이 2-3천 개 가지고 약간 수급 공백 속에서 그냥 밀어버린 거라서 이거는 단기로 그냥 올라올 거다라고 해석을 한 사람과 그거를 못 본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패턴만 보면 사실 깰 법도 좀 불안한 움직임 맞거든요. 근데 전 이게 너무 특이했어. 이 미결제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다음 주가 만기자 일주일 남았잖아요. 지금 이때 빼고 보세요. 이때 빼고 미결제는 계속 줄잖아요. 이게 주는 게 정상이라고 지금. 동시 만기가 다음 주인데 어떻게 미결이 올라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게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벌어졌어. 되게 인위적이라고요. 그럼 여러 상황들을 이때 아마 미장도 시장이고 했으니까 여러 상황들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이거 단기에 그냥 누가 치고 빠지는 그냥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게 별 중요한 시그널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매수, 실제 신호도 매수.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향성은 안 나왔고 고용지표 봐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굳이 하락과 상승 논하자면 저는 상승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는 봐요. 여전히 중기적으로 아까부터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왜냐면 횡보기간이 좀 꽤 됐기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파괴력이 좀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요거 잠깐 설명 좀 잠깐 드리면요. 오늘은 11시 20분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PD님이 오늘 하루만 11시 20분까지만 진행해달라고 10분 일찍 끝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뭐 뒷방송 뭐가 있대요. 네. 디테일하게 모르고. 그리고 내일은 특집으로 10시부터 특집이라고 해야 되나? 12시 30분까지 2시간 반 동안 진행합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박수! 내일 2시간 반 동안 합니다. 2시간 반 동안 할 얘기 없을 것 같긴 한데, 내일 2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진행을 합니다. 뒷방송이 내일 펑크가 났대요. 그래서 저보고 2개를 다 하래. 그래서, 힘들긴 한데 하루니까 그냥 하겠다고 했거든요. 하루니까. 내일은 2시간 반 동안. 점심때까지. 방송은 현재 월화수목금 하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월화수목금 하는데, 어제는 공방으로 인해 제가 몸이 한계다 보니 다른 분이 아마 했을 거예요. 네, 다른 분이 했을 때. 네. 어제는 그래서 휴방이었습니다. 네. 어제는 그래서 휴방이었고요. 관심 종목은 이거 다 지난주에 얘기한 거긴 한데, 일종의 공지라면 관심주는 리딩까지는 못해요. 못합니다. 매매에 대한 책임도 제가 가져가지는 못해요. 미안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대신 이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가격대는 꼭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관심주입니다. 관심주라는 거는 이해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관심주는 하루에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이 드리면 2개까지, 현재는 최대한 1개로만 맞추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겁니다. 0개에서 2개까지 아셨죠? 네, 0개에서 2개까지. 0개에서 2개까지. 예, 요건 이제 공지사항이고,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을 열었어요. 텔레그램을 오픈했습니다. 이번 주에. 주소가 http, 지금 자꾸 몇 번 올려주신 것 같은데, t.me 죠? stock _jtrend 이겁니다. 이거예요. 무료입니다. 나중에 이거 이벤트도 할 거예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기 뉴스 실시간으로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고, 구독자, 이제 지금 막 만들어가지고, 구독자가 한 500명 정도 되면, 제가 아마 이벤트도 하고, 코멘트도 아마 좀 많이 날리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주말에도 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도 제가, 이제, 다른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도,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가도 이렇게 또 주말이 제일 궁금할 때가 많아요. 보면. 왜냐면 미시장이 딱 열렸는데, 예를 들면 주말에 미시장이 급락을 했어. 주말 내내 고민 많이들 하시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저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요 J트렌드 주식 공부방이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J트렌드 주식 공부방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많이들 참여 바랍니다. 광고는 딱 그 정도 하고, 저기 QR코드 있어요. 왼쪽 위에 여기 이렇게 하면 나오나? 그러고 보니까 QR코드가 있어요. 저기 위에 종목 콕콕 위에 QR코드 보이시죠? 저걸로도 텔레그램 무료 가입이 무료
접속, 가입이 가능하실 겁니다. 아셨죠? QR코드 활용 가능. 제 얼굴 위에 꼭 보여요. 네. 아셨죠? 자, 이제 15분이네요. 자, 이제 제가 20분까지만 진행을 해야 되니까 시장 잠깐만 후루룩 훑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신라제는 13% 정도 됐네요. 아까 장중에 18% 갔었네. 완전 폭등을 했었군요. 자, 그리고 네, STO 계속 움직이네요. 뭐 이슈가 있나봐요. STO 제가 지금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STO 관련주들이 지금 좀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대장이네요. 계속 움직이는 것 같고, 그리고 로봇은 좀 쉬어가고 있고, 오늘은 바이오 에클론이 하나가 치고 왔네. 에클론 이건 조금 내용을 봐야겠다. 요건 약간 쐐기형 패턴인데 내용을 좀 봐야겠네요. 아무튼 얘가 아까보단 좀 올라온 것 같고 보니까 나머지 뭐 비슷하네요. 지노맥트리 좀 빠진다. 이뮤논시아, 오름테라피틱, 보로노이, 삼천당. 근데 아까보다는 조금 내려온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보니까. 바이오? 근데 바이오 계속 보셔야 됩니다. 예, 바이오는 계속 보셔야 돼요. 오늘 바이오 센 거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헬릭스미스, 매드팩토, 그리고 가장 센 게 신라젠인 것 같아요. 아, 얘가 제일 세네. 얘도 바이오입니다. 프로티나 얘도 바이오고요. 예, 신라젠, 매드팩토. 얘는 프로티나는 최근 상장주인데 JP모건에서 지분 샀다고 해서 갑자기 지금 관심이 커진 주식입니다. 그리고 보면 온코닉 테라피틱스, 퓨처캠 오늘 리포트 나온 거. 아, 유니테스트 오늘도 많이 올랐네. 3거래일 연속. 제가 IT에서 유니테스트가 제일 세요. 최근에 유니테스트, 테크윙. 네, 오늘 IT 얘기는 많이 못했는데 내일 좀 많이 드릴게요. 이 정도. DI도 오늘 움직이고, 갤머니 STO 대장, GSPNL. 이거 지주사 중에서는 얘는 이제 그 이슈까지 있죠. GSPNL이 신규 상장주인데 외국인 관광객 이슈도 있어요. 네, 외국인 관광객 이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시장은 정리가 된 것 같고, 수급은 별거 없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400개니까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별거 없는 거고, 주식 400억, 500억 너무 작아요. 이것도 큰 의미 없습니다. 옵션 더 큰 의미가 없고요. 야, 이게 수급이 다 작아요. 오늘 수급이 잔잔바리 작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셨죠? 지금 이 정도 수급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관망. 수급은 관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봐야 되는 장이죠, 지금. 149명, 예, 어제부터 아마 제가 이제 오픈을 했어요. 엊그저께인가부터 오픈해가지고 지금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이 초기입니다. 초기. 많이들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뒷방송 또 누가 하시겠죠? 저도 지금 이제 뭐 카메라 조정하고 뒤에 또 11시 20분부터 누가 하실 건데, 그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그래도 어쨌든 얘기 드린 게 급등을 해서 기분이 좋기는 한데, 기왕이면 더 급등했으면 좋겠네요. 신라젠. 오늘 약간 트렌드긴 해요. 신라젠 같은 거 올라가는 게. 신라젠, 매드팩토, 다 이런 게 세죠, 오늘? 그래요. 자, 20분 다 된 것 같네요. 저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20분까지 끝내달라고 했거든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2시간 반 동안 진행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뵐게요.